있습니다. 그때 OC하고 CD의 길이의 값은 x 플러스 y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세 개 선분의 합의 값은 또 이렇게 나온 가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직사각형 넓이의 값을 x하고 y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칭하는 건지 확인해 봤더니 OC라고 하는 길이의 값이랑 CD라는 길이의 값을 언급해 준 것 같고요. 그 다음 길이의 값은 DA 길이하고 AB 길이하고 BO 길이를 줬다고요? 그러면 결국 두 개 합한 녀석이 둘레인 거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되게 유명한 문제에서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둘레 길이가 몇이라고요? 네. 이제 어떻게 하지? BC, CD의 길이의 값을 구할 수 있나? EX 플러스 Y 플러스 I의 절반이니까?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빨간색 50 플러스 CD 길이를 안다며. 그럼 BO 길이는 몇이야? X 플러스 1? 왜냐고? 빨간색 길이가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니까. 네. 그래서 BC 플러스 CD에서 빼면 되니까. 그럼 BO 길이도 OC 길이랑 똑같은 건가? 그럼 CD 길이는 또 몇이라는 얘기야? 빨간색이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니까. CD는? 뭐 고민이 필요하지 지금? 여기 X 플러스 1이라면 네. CD 길이가 Y 플러스 2예요? 그래서 밑변 길이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넓이의 값은 두 개 X 플러스 1하고 Y 플러스 2만 곱하면 되나요? 네, 그냥 10방씩 풀어하는 문제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7승이나 3승의 값이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그냥 풀어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부터 손댈까? 공통인수 묶어주는 거? 공통인수의 값을 묶어줄 생각인데 이렇게 두 개 묶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두 개를 묶어버릴까? x의 4승? x의 4승을 묶었더니 x의 3승하고 y의 3승이죠. 이것도 묶어버릴까요? 묶었더니 y 4승으로 묶어주면 x의 3승 플러스 y 3승인가요? 이제 어떻게 하지?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의 값을 이걸 구하면 되겠네. 앞에 있는 값이 공식을 뭘로 처리할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네, 이거 빼서 계산할 거고요. 뒤에 건 어떻게 할 거죠? x 플러스 y 세제곱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네, 곱셈 50 변형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xy 고백값이 누군지 암산이 가능한가요 혹시? 합의값을 제곱하면 4인데 4에서 2를 빼야지 나올 거 아니야? 그 고백값이 누구죠? 네, 수익이 좀 된 거 맞죠? 네, 이제 끝났습니다. 첫 번째 거 2를 제곱했더니 4가 되는 것 같고요. 얘가 누구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은 합의값이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6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92번으로 갔습니다. 이건 좀 까다롭다. 옆에 있는 이 값을 좀 구하라고 하는데 분수의 값으로서 x, y, z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x, y, z 값을 구해가지고 대입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면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니까 x가 누군지 y가 누군지 z가 누군지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식을 뭔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식을 정리한 방법이라고는 양변 x, y, z를 곱하는 거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양변 x, y, z 값을 곱하려고 합니다. 곱했더니 첫 번째가 yz, 두 번째가 마이너스 zx, 세 번째가 마이너스 xy, 오른쪽 xyz인가요? 그런데 총 세 가지 값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거를? 전개하다 보면 나오려나? 뭐 전개해보자 일단. 전개해보려고요. 세 개 모두 전개했더니 첫 번째 xyz의 항이 있을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따로따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다.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두 개 곱하려고요.
이제 x의 값을 전부 다 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시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값을 곱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x-y-z 값 있네. x-y-z의 값은 숫자 대입하면 되잖아. 3을. 그런데 이 값이 문제다. 이 값이. xyz, xy, zx, 마이너스 yz.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를? 이게 누구지? 아, 0이네요. 이항해주면. 이 값은 0이니까 지워지는 거고요. 얘는 3이라고요? 답이 누구라고요? 네, 답은 2가 답이네요. 직접 산수에 대입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지금 레벨 1에 있는 문제들은 다 쉬운 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제는 4승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4승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공식이 필요한 것 같아. 일단은 A의 4승 플러스 B의 4승 플러스 C의 4승이 머릿속에서 지금 계산해서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외운 걸 가지고 쓸 수 있나요?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A제곱, B제곱, C제곱을 제곱한 녀석의 값에서 마이너스 2 A제곱, B제곱. 야, 그렇다면은 또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것 빼자고요. 앞에 있는 값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아, 이건 숫자로 줬어? 앞에 있는 값은 그냥 4인가요? 앞에 있는 값은 4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다 대입할 값이 필요한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그 값을 또 알아야 되겠네?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제곱한 값에서 아, 공식을 외웠네요. 수위도 외웠나요? 네, 아직 안 외웠으면 머릿속에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AB하고 BC 곱한 거. 두 번째는 BC하고 CA 곱한 거. 세 번째 건 AB하고 CA 곱한 거. 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이걸 A, B, C로 묶어주면 되는 거죠? 남은 녀석의 값은 이게 남나요? 네. 직접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외운 걸 가지고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제곱했더니 플러스 1. A, B, C 고백값이 없다? 근데 구할 필요가 없군요. 합의값이 0이니까요. 합의값이 0이니까 이건 지워집니다. 여기다 1만 대입하시라고요. 194번으로 갔습니다. 194번은 fx의 값을 x-로 나누기 했을 때 목과 나머지의 값은 각각 qx하고 3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세우겠습니다. fx의 값은 x-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qx, 나머지의 값은 3입니다. 다시 그 몫의 값인 qx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qx의 값은 x 플러스 1로 나누기 했을 때 목과 나머지의 값을 각각 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이겼으니까 이렇다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fx의 값을 x의 제곱 마이너스로 나누기 했을 때 목과 나머지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그 몫의 값은 누군지 몰라서 선생님이 q-x라고 할게요. 도함수 아닙니다. q-입니다. 나머지 값 몇 차식이죠? 네. 나머지는 1차식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a, b의 값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도 되는데 직접 대입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나요? 대입했습니다. 대입하게 되면은 x-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라고 곱했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나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거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누겠더니 얘가 지금 목 q'인 거죠? 나머지의 값 이게 나머지인가 봐요. 나머지의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서 목도 구하라고 얘기했구나. 몫의 값은 x 플러스인가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까지 레벨 1이었고요. 이제부터가 좀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문제 자체는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닌 것 같아. 문제는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1창 계수를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1창 계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항은 관심 없고 1창만 필요합니다. 그럼 1창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1 플러스 x는 쳐다볼 건데 이건 쳐다볼 이유가 없죠.
이것들은 차수의 값이 크니까 써볼 이유가 없고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삼성이 했을 때 절대 1창이 나올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1 플러스 x의 제곱의 값에서는 1 플러스 2x 플러스 x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과 1 플러스 x의 값을 곱할 거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1 마이너스 x의 값을 삼성하는 거에서 1창 계수값만 필요한 거죠. 그러면 1창의 값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창 계수가 누구지? 네, 3인가요? 뒤에 건 1창 계수의 값이 누구죠? 우리 1-x의 값의 삼성의 공식을 알고 있지 않나? 1창 계수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3?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수위도 되셨나요? 네.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은 조금 더 수준 있는 문제이려나? 네, 그러겠네. 96번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 x하고 y하고 ez의 값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가 3이라는 말은 셋 중에 하나만 3일 수도 있고 셋 중에 두 개가 3일 수도 있고 셋 다 3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문자는 3개나 되는데 식은 꼴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식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문제에서는 지금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아씨 어떻게 하지? 출발이 문제거든. 출발이. 그럼 너희의 아이디어가 뭔지 한번 물어볼까요? 너희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나를 해석해서 풀 계획인가요 지금? 쌤은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셋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3이라고 하니까 셋 중에 제일 안 예쁜 게 EZ인 것 같거든? 그래서 쌤은 EZ라는 녀석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가정해 보려고요. 셋 중에 하나는 3일 거니까. 그 중에 EZ가 3이라고 한다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XY만 들어있는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XY만 있는 식으로 바꾸게 되면 첫 번째 거는 3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3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XY 플러스 6Y?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이건 3Y인가요? 그 다음 녀석은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얘기한 건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이라고 얘기했는데 EZ의 값이 3이게 되면은 XY 고백값도 3이라고? 그럼 문제가 물어본 건 이거 물어봤다며. 답이 누구란 얘기예요? 이게 5 곱하기 9 곱하기 3이란 얘기야? 593 곱하려고요. 나 못 곱하겠어요. 135? 근데 이 상황은 답이 그냥 135 한 가지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또 다른 상황도 한번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x의 값이 3인 것도 한번 확인해볼까? x가 3이면 나머지가 3이 아니라고 하고 x만 3이라고 생각해봤더니 그러면은 어차피 두 번째 나라고 하는 식에서 3 곱하기 3 플러스 y 플러스 z 오른쪽은 3y 2yz 플러스 6z인가요? 그 왼쪽에 3y는 지워질 거고 6z의 값도 지워질 거라서 남은 녀석의 값은 9의 값이 2yz가 돼요. 그래봤자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10xyz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값은 5 곱하기 x 곱하기 2yz인가요? 그래봤자 5 곱하기 3 곱하기 9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135가 나온다는 얘기네. 그럼 이 문제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네. 이 문제의 실체는 출제한 사람의 의도가 야 이거 3개 모두 3이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만족한다? 나는 그렇게 출제한 거야.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거는 y가 3인 거는 확인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셋 다 모두 동시에 3이어서 그때가 이게 등호가 성립할 거야. 그래서 x하고 y하고 z는 다 3이니까 답은 이렇게 나와. 언제나 이거밖에 안 나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97번 문제가 식이 하나 있는데 그 식 하나를 가지고 변형해가지고 저 분수의 값을 두 개 더한 거 저 분수 계산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의 수준인 것 같은데? 여기는 2차 시간 때 항상 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뭘 하죠?
네, x로 나누게 하는 게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x로 나누게 했더니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은?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64승까지 만들라는 얘기네? 그럼 64승으로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먼저 계산해야 될 거는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암산정 해서 답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이용해서 또 구할 수 있는 건 누굴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걸 구할 수 있나요? 계산했나요? 아, 이것도 마이너스 1이야? 수위 계산했나요, 지금? 안 했어요. 머리를 놀고 있었나 봐요. 지금 우리는 이것도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2만 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1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승 플러스 8승분의 1은 누군데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되지 않을까요? 그럼 계산할 필요 더 이상 없잖아. 쭉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다른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값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공식 나와준 것 중에도 이런 게 있는 공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 x 플러스를 곱하면 그러면 x의 3승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x의 63승이 누군데? 앞으로 몇 번 곱한 거야 내가? 21번 거듭제곱 한 건가? 21번 거듭제곱 한 게 누군데? 그러면 결국 x의 64승 더하기 x의 64승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분의 1인가요? 그래서 답이 이것도 마이너스 1이라고요? 알고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98번 문제는 문제가 P한테는 2를 대입하라고 얘기했고 Q한테는 3을 대입하라고 했거든? 그럼 P한테, Q한테 다른 숫자를 대입하기 때문에 애매하다.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써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들이 좀 가나가 성립하는데 px의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2차식입니다. px는 꼭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걸 선택할 거고요. 근데 px하고 qx를 더한 녀석은 무조건 4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px하고 qx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가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은 똑같겠네. 1차항도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은 똑같을 것 같은데 1차항 계수도? 상수항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런데 3승에서 더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아씨 어디서부터 손을 대지? 이제 어디서부터 손 댈 거야? 니네 px가 누군지 qx가 누군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잖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 댈 거야? 선생님 만약에 p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다면 a라는 녀석의 부호는 음수라고요? 근데 qx의 값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플러스 한가요? 그럼 나는 나에서 최고차항 계수부터 나는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 삼성하겠다면 맞죠? 이거 삼성하고도 이것도 삼성하겠다면 그러면은 삼성하게 되면 a의 3승? 삼성한 마이너스 a의 3승? 차수의 값은 6차고 6차인 거 아닌가? 그 6창이 지워지는 거 아니야? 두 개 더하면? 6창이 없으니까 여기 6창이 없나 보네. 5창의 값은 와 여기서부터 생각을 못하겠다. 그지? 아니 이거 세 번 곱하는 건 이거 한 세 개짜리 세 번 삼승하는 건 괴로운 일이잖아. 이것도 삼승해서 내림천 정리해가지고 대입해서 푸는 건 힘든 일인 것 같아. 에이 그러면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건데 다른 방법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언제나 4라고 하니까 아 이것 자체를 곱셈공식으로 바꾸면 되겠다. 이것 자체를 곱셈공식으로 바꾸려고요. px 플러스 qx의 3승에서 마이너스 3px qx px 플러스 qx라고 쓸 수 있나요? 곱셈공식 병행공식 사용하면
그럼 여기다 4를 대입해 버린다니까. 그럼 4를 대입해 버리면 이 식은 마이너스 12 곱하기 px qx 플러스 64인가요? 선생님 앞뒤에 순서만 바꿨었습니다. 그럼 이 식이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를 풀라는 얘기구만.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전개해서 풀었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로 나누기부터 해야 되겠다. 12로만 나누기 할까 일단? 마이너스 px qx 얘가 12배수가 아니냐? 그럼 2항 할까? 2항 해주면은 마이너스 48? 12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된 거 맞죠? 이제 px, qx 값을 구하려면 남은 일은 인수분해해서 하나의 2차식은 px, 하나의 2차식은 qx로 하면 되겠네. 인수분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수분해는 뭘로 하지? 조립제법 할까요? 네, 조립제법 1로 하겠습니다. 혹시 히터가 계속 켜져 있어가지고 눈이 따갑나요? 네. 아이고야, 선생님이 목소리를 자근자근 대니까 그런가? 수투할 때처럼 약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너무 자근자근 소화하고 있었네. 자, 그 다음 뭘로 하면 되죠? 마이너스로 돼?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안 되잖아. 아, 마이너스 2? 안 되네. 아, 그럼 이게 아닌가 보다. 조립제법은 불편하네, 오히려. 마이너스 2? 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오래 걸리지 않냐? 그래서 오래 걸려서 아까 했던 거 써먹자. 아까 했던 거는 지금 a하고 마이너스 a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두 개 곱하는 세입값이 최고참계수가 마이너스 a제곱이잖아. 최고참계수가 마이너스 a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이건 최고참계수가 플러스 a제곱이야? 여긴 1이고 그럼 a라는 세입값은 음수라며. a의 값은 a의 값은 이제 안에 이제 숫자 대입해서 차근차근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a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인 건 알았어. a의 값이 마이너스인 건 알았고 여긴 플러스인 건 알았다고 이제 b의 값을 결정하면 되겠네. 두 개 곱해서 보호 바꿔주니까 3차항계수 좀 조사하는 중이거든. 여기서 지금 두 개 곱하게 되면 3차항계수가 누구 있는 거야? b하고 b? 2b? 그 부호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2b가 3차항계수인가? 그래서 3차항계수인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여기가 된 거 맞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의 값만 결정하면 될 건데 c의 값은 상수항으로 계산해 버릴까? 여기서 상수항이 누군데? c제곱 마이너스 4c야? 두 개 곱한 다음에 부호까지 바꿨습니다. 그 상수항의 값이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4라고 합니다. 그럼 c의 값이 누구라고요? 되신 거 맞으세요? 자, 이제 ABC는 다 구했습니다. 그때 P한테 2대입하고 Q한테 3대입한 게 필요하다고? 그럼 PX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PX의 값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QX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네, 여기다 2하고 3을 대입하고 있거든. P한테 2대입했습니다. 2대입한 마이너스 한가요? Q한테 3대입하려고요. 3대입하면 누구야?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에 여기다 지금 대입하지 말고 요식을 좀 이쁘게 정리한 거한테 대입하는 얘기구만.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99번이 다항식을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4차식으로 나누기 하게 되면 나머지의 값은 3차식입니다.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은 또 이거라고 얘기했고 나머지는 설명이 또 없네.
일단 식을 세우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fx의 값은 나누겠더니 몫의 값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나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fx랑 똑같은 식을 나누기 했을 때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에 대한 설명이 있네? 근데 나머지 값이 없다는 얘기인가? 나머지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 나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나머지는 0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나머지를 누군지 모르니까 나머지 몇 차식인데요? 아이고야, 우리가 지금 2차식으로 나누기 한 것 같은데? 네, 1차식이고 그 1차식은 언급을 안 해준 거지. 2차식, 나머지 값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값은 1차식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금 잡았습니다. 이제 식은 두 개 있습니다. 근데 f한테 1 대입하라고 하거든? 이제 어떻게 하지? 인수분해가 됐으면 밑줄 친 값이 인수분해가 됐더라면 인수분해 됐으면은 대입에서 뭘 대입하면 0이 되는지 0이 나온 걸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로 문제를 풀었을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런데 차수는 몇 차야 지금 fx가? fx는 5차야? 그러면 나는 이 몫값을 나는 가정에서 풀려고 계획 중이야. 몫값은 몇 차예요? 그럼 몫값을 1차식으로 몫값을 가정했으면 좋겠는데 최고창 계수의 값이 2라며. 그럼 최고창 계수 2가 나오려면 이 몫값은 나머지 걸 이제 구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는 5창 다음이 4차지. 4창의 값이 누가 있는 거지? 요게 지금 4창이야? 근데 밑에 건 4창이 누구야? 이건가요? 4창 계수의 값이 3인가? 4창 계수가 3이니까 여기서 4창 계수가 3이 나왔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네, 몫값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의 값에는 관심 없이 위의 식 가지고 1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네, 위의 식 값한테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값은 7? 1 대입했더니 3. 1 대입하면 요 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4인가요? 그래서 21 마이너스 4니까 17? 근데 관심을 처음에 여기다 쏟아버리면 A, B까지 구하는 짓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몫값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쉬운 거는 다 봤나봐, 이제. 레벨 3래. 레벨 3에서는 문제가 200, 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밖에 없어, 레벨 3가? 네. 최고창 계수가 음수인 2차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실수 x에서 이게 항등식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습니다. 근데 px보다 x만큼 큰 녀석? 이것도 어차피 2차식일 건데 2차식의 값을 제곱했으니까 4차식일 거고 그 4차식의 값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네. 그때 p한테 a를 대입한 게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누군지도 구해야 되는 것 같고 px가 누군지도 구해야 되는 것 같아. 난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궁금한 상태입니다. 최고창 계수 음수라고 얘기했다고? 오른쪽에 4창 계수는 누구야? 1이야? 그러면 이 p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창 계수 누구라는 얘기야? 최고창 계수 음수라고 여기 한글로 써있는데. 네. 그럼 내가 지금 p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 한 가지는 알고 있는 거네. 그러면 px의 값 말고 1창의 값이 여기 x가 추가된다고? 여기 들어갈 1창의 계수의 값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러면 이 좌변의 값은 지금 현재 1창 계수의 값은 b 플러스 1인 거네. 그걸 제곱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요거 가정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아니다. b 플러스 1x구나. 그럼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걸 이렇게 가정해버릴까 차라리? 이렇게 해버릴까? 그럼 제곱하는 건 적어도 좀 쉬울 테니까. x를 더하게 되면 요 녀석의 값은 bx 플러스 c의 값의 제곱인가요? 네, 이렇게 산수해버립시다. 그럼 먼저 전개부터 할게요. 앞에 거 전개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5. 그냥 항등식 문제인 거죠. 문제 수준은 그냥 전개해서 갖다 놓고 대충 풀라는 것 같아. 근데 왼쪽 전개는 난 못해 먹겠거든? 오른쪽은 내가 하고 왼쪽은 니네가 할까요? 자, 오른쪽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전개했더니 x의 4제곱 5-a제곱인가요? 나 지금 맞게 잘하고 있니? 근데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아이고야 b의 값이 빵인가? 아니 3차계수 없잖아 지금. 3차계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3차의 값이 누군데 지금? 아 그럼 전개할게요. 나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x의 4제곱 3창의 계수의 값은 이거 두 개 곱해 2배 한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2bx의 세제곱인가? 2창의 값은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2배 한 거 마이너스 2cx제곱 그 다음 이거 제곱한 거 b제곱 x제곱 그럼 2창 계수의 값은 b제곱 마이너스 2c가 2창 계수인 것 같거든? 1창 찾고 있어 나는 1창 이렇게 두 개 곱한 거에 2배 한 2bcx 2창의 값 이걸 아니 1창 구하는 중이지 1창의 값은 이거밖에 없네 그럼 1창의 값은 지금 2bcx거든 상수항의 값은 c제곱인가요? 곱셈50을 전개하면 되는데 그냥 내리쳐서 정리해버렸어요 그냥 근데 3창이 없으니까 이게 지워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미 우린 b의 값이 빵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c만 구하면 되는 것 같은데 c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어이구야 c의 값 어떻게 구하냐 b의 값이 빵이니까 마이너스 2c의 값이 5-a 제곱이에요? 그 다음 b의 값이 빵이니까 어차피 여기는 상수항의 값 c제곱이라는 값이랑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9의 값이 상수항이 똑같은 건가? 근데 내가 a를 알고 있었지. 아니 모르구나 a는. 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연립하냐? 5 대입해야 되나? a 제곱의 값은 2항 했더니 2c 플러스 5예요? 그럼 c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5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0c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16 c제곱 플러스 10c 플러스 16 그럼 c의 값이 뭐뭐 있는 거야? 이게 c 값이라고? 아이고야 왜 두 개야? 하나만 나오지? a가 양수라고? c한테 마이너스 2 대입하려고요. c한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누구야? a는 1 c한테 마이너스 8 대입하면은 제곱한 게 음수인 건 불가능이네. 이게 모순이네. 된 거 맞나요? 그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px 값 필요했습니다. px의 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 b 빵이라며 c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요? 그리고 a라는 녀석의 값이 1이었기 때문에 p1의 값은 pa의 값은 1 대입하는 거라서 마이너스 4 그걸 제곱하라면서요. pa의 값의 제곱의 값은 16 그냥 항등식 문제였습니다. 항등식 문제.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애들 오면은 다음 챕터 진행할게요. 하루에 2챕터 숙제 내주면은 양이 어때? 이거 목요일까지 풀어올 양이거든? 괜찮겠어? A 기본 빼고 그냥 맞아요. 유형 네, 유형하고 지금 이 고난도 문제까지 다. 고난도는 미리 풀어주고 나서 풀려고 할 건데 그리고 나서 또 틀리면 또 풀어줄 거야. 자,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의 이름은? 네, 절대부동식. 항등식은 등식 중에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은 절대부동식. 그리고 항등식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게 없고요. 미정계수법도 다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미정계수법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죠? 나눗셈도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정리만 설명 좀 합시다.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요것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함수 fx라는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누기 했을 때 직접 나머지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뭘 구할 수 있죠? 직접 나누기 하면 목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나요? 다항식의 나눗셈? 하지만 나머지 정리라는 걸 사용하면 뭘 구할 수 있죠?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면 몫은 못 구하고 나머지만 구할 수 있나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항식 fx가 있습니다. x-알파로 나누기 했습니다. 그래서 몫의 값이 qx고요. 나머지의 값은 rx입니다. r이라고 1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은 상수니까 r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시간 fx의 값은 몫의 x-알파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qx, 나머지의 값은 r입니다. 양변에 지금 우리는 알파의 값을 대입할 거죠? 알파의 값을 대입하면 좌변은 f알파, 우변은 나머지인가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고 x-알파로 나누기 하는 나머지는 알파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x-알파가 아니고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의 값 어떻게 구하죠?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하냐고요? 왜 이래? 말해. 모르는 거야? 말하기 싫은 거야? 뭐야 도대체? 뭐예요?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의 값 어떻게 구하냐고요? 방금 했잖아. 알파 대입하면 나머지라니까? 마이너스 2. 네. 우리가 지금 나머지의 값을 구할 때는 이런 녀석이 0 되는 값을 대입하는 게 나머지인 거죠? 근데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인수 정리라는 파트는 중요한 것만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fx라고 하는 식을 x-알파로 나누겠습니다. 나누겠더니 몫의 값은 q의 값이고 나머지의 값은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식을 세우면 fx의 값은 x-알파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은 qx고 나머지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기다 우리가 x값 대신 알파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 f알파의 값은 0인가요? 인수정리의 값 나눠 떨어질 때는 알파의 값을 대입했을 때 빵. 예를 들어서 뭐 ax 플러스 b로 나누기 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값이 빵. 이게 인수정리입니다. 알파의 값을 이게 빵 되는 알파의 값을 대입한 게 빵이라는 게 인수정리이긴 한데 인수정리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정작 중요한 포인트는 알파를 대입해서 0이라고 한다면 함수 fx의 값이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f한테 알파를 대입해서 빵이라고 한다면 다항식 fx의 값은 x-알파의 값이 인수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다 이걸로 출제할 거니까요.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 중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fx의 값을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 구할 때 2차식으로 나누기 하니까 나머지 값 1차식인가요? 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한 게 실은 문제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거든? 근데 우리가 다행히 수투까지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수투에서 최근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않냐, 우리? 바로 직전 시간에 수투에서 이거 배우지 않았나? 지난 토요일날? 네. 그냥 알파만 대입하면 AB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그렇지. 미분해서 알파를 대입하면 되는 거였죠? 그냥 알파를 대입할 수도 있지만 미분해가지고 도함수의 값을 구해가지고 도함수의 값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가요? 첫 번 시기도 알파를 대입하고 두 번 시기한테도 알파를 대입하면 완전 제곱식 나누기 하는 건 원래 고등수학 상으로 풀 때는 꽤 까다로운 편인데 미분을 배운 다음에 알파의 값을 둘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수투까지 진도를 나갔으니까 앞으로 문제 풀 때는 미분을 사용해서 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뭘 풀어줄 생각이냐면 나머지는 다 숙제로 내줄 생각이고요. 뒤에 어려운 문제만 풀어드릴 생각이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몇 쪽인지 좀 불러주실래요? 18부터 61이야. 68? 58. 58부터 61. 58부터 61까지 풀어드릴 생각이고 나머지 숙제로 다 내드리고 풀이할 생각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 파트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온다고? 보편적인 문제 형태인데 XY에 대해서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말은 이 분수의 값이 숫자라는 얘기죠. 이 분수의 값이 약분되고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보통은 X 앞에 있는 개수나 Y 앞에 있는 개수는 다른 값인데 상수항만 쳐다봐도 그 숫자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약분해가지고 어떤 숫자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나올 걸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도 약분해서 마이너스 2, Y 앞에 있는 개수의 값도 약분해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B가 누구라고요? A의 값은 누구라고요? 두 개 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풀라는 얘기죠. 저 분수의 값이 XY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하는 거는 이 값이 상수 K가 나온다고 놓고서 X-AY 플러스 I의 값하고 K 곱하기 BX 플러스 3Y 마이너스 2의 값이 똑같다고 놓고 풀 거죠. 그런데 이거 상수항 비교해봤더니 K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1차 함계수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려고 합니다.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은 1하고 마이너스 2인가요? Y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은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6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기는 귀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대충 숫자 비교해봤더니 이거니까 개수 대충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349번은 3차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3차식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집센 수학이 있던 거라서 아마 잘 알 것 같습니다. 3차식 fx에 대해서 0 대입하면 3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에서 x를 대입한 거를 빼주면 될 것 같은데 fx 플러스에서 fx를 빼준 녀석의 값이 x제곱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fx를 구해보세요. fx를 구한 다음에 그 fx의 값을 2차식으로 나누기 위한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fx에 대해서는 상수항만 알고 있다는 것 같은데 빵대 관계 3이니까 그럼 나는 이제 3차식의 값 중에서 알고 있는 건 오직 상수항밖에 없습니다. f한테 x 플러스를 대입한 것도 쓰라고 하니까 x 플러스를 대입한 것도 쓰려고요. 얘 대입해서 산수만 해서 ABC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빼준 값이 x의 제곱이라고요? 빼주게 되면 뭐가 남죠?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 생각인데 여기서 남는 건 3a x의 제곱인가? 네. 3a x제곱 남을 거예요. 그 다음 녀석이 또 3ax가 남을 거고 1도, a도 남나?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은 2bx하고 b가 남아요? 빼면 c가 남을 거고요. 상수 3은 남지 않습니다. 이 값이 지금 x의 제곱이라면서요. 항등식 문제네. a가 누구라고요? 네, a 값은 3분의 1이라고요? a가 3분의 1이면 얘는 지금 1인가? 그럼 b의 값은요? 마이너스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을 때 a가 3분의 1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6분의 1? 그럼 c의 값이 누구라고요? 6분의 1. a, b, c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안 이쁘네. fx의 값이 지금 최고 참계수가 3분의 1인 3차 함수입니다. 이거였나? 이거를 지금 이걸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요? 어이구야. 그럼 뭐하지? fx라는 녀석의 값을 x-를 x-1로 나누겠더니 그때 몫의 값은 별로 관심 없고 나머지 값만 구하면 돼요? 뭐 잘못했어? fx 플러스 1에 x제곱 아니 어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x제곱 더하는 x제곱을 더하는 거 아니냐고? 나의 x제곱 더 나의? 아니 어. x제곱 더해야 되지 x제곱을 더하냐고? 아니 내가 지금 요 식을 이항해서 이걸 구했어. 이걸 구한 다음에 갖다 놓고 지금 ABC를 구한 거거든? 그러고 나서 fx는 ABC 말면 fx를 구할 수 있으니까 ABC 대입했던 거야. 직접 빼기해서 x제곱을 놓고 풀었어. 지금 뭔가 착각이 발생한 것 같은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까지 계산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데 다른 방법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1대2 반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1대2 반계 누구라고요? 3, 1대2 반 앞에 건 다 지워져? 2대2 반건 누구지? 3, 2대2 반계 3일 리가 없는데? 아니 1대2 반계 2대2 반계 누구냐고요? 2대2 반건 4예요? 여기 2대2 반 진짜 4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입하겠습니다. 1대2 했습니다. 1대2 했더니 지워지고 D 플러스 인가요? 이 값이 누구라고요? 3, 2대2 했습니다. 2대2 하면 누구라고요? 따라 D의 값은? 2의 값은?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350번 문제는 350번이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첫 번째 가라고 하는 식으로 주어지면은 px의 값은 누가 인수란 얘기야? 가에서 px의 값은 누가 인수냐고. 3차당식 px가 있는데 왼쪽은 4차식 오른쪽도 4차식입니다. 그런데 x-1을 곱하기 누군가로 가는데 인수가 x-7이 인수라면 좌변의 인수는 x-7이 인수라며. 그럼 px-2의 값은 x-7의 값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반대로 px 우변값은 지금 이게 우변값인데 px의 값은 x-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수로?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나요? px라는 녀석의 값은 x-를 인수해야 됩니다. 반면에 px-2의 값은 x-7의 값 인수라고요? 그럼 px의 값은 누가 인수인지 안다는 거 아니야? px의 값은 인수가 누구 있다고요? x-1이라고. 숨이 막혀요. X 마이너스 7. 에이, 이건 px-2잖아. 네, x-5가 인수인 거죠? 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와 녹화는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차식으로 했으니까 하나 더 있겠죠? 맞나요? 네. px의 값은 다음과 같은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제? px라는 식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이게. 몫의 값은 누군지 몰라. 나머지의 값은 2x-10이라고. 그럼 qx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얘가 빵이 되는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편이잖아. 얘 밑줄 친 값이 빵이 되는 값을 지금 누군지 모르겠거든? 아, 그럼 어떻게 하지? 난 px를 모르는데. 숫자를 대입해? 숫자를 대입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1 대입한다고 해서 1이나 5 대입하면 빵이긴 한데 지금 알고 있는 거는 p1의 값이 0인 것도 알고 있고 p5의 값도 0인 거 알고 있는데 이걸 대입한다고 해서 뭐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잖아. 아, 해결되나? 되겠네. 차수의 값이 몇 차라고 했으니까. 3차. 그럼 이 qx의 값 몇 차식인 건데? 1차식인 거야? qx의 값을 가정하고 ab를 구하면 되겠다. 그럼 qx의 값을 가정한 상태에 숫자 대입하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p한테 1 대입하면은 밑줄 친 값은? X 1 대입했더니 a 플러스 b 마이너스 8인가요? 두 번째 2 대입하려고요. 2 대입하게 되면 누구야? 마이너스 2? 2 대입했더니 2a 플러스 p 2 대입은 마이너스 6?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그 다음 녀석은 2a 플러스 b의 값이 누구야? 뺄까? a는 5인가요? b의 값은요? 마이너스 13?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p한테 4만 대입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곱하기 목세값이 5x 마이너스 13이에요? 네. 그럼 이걸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네? 그냥 px의 값이 여기고 여기다 4만 대입하면 된다는 것 같아요. 4 대입했습니다. 앞에 건 4 대입했더니 2, 4 대입했더니 7, 4 대입했더니 마이너스인가요? 그래서 12가 답이 없다 하고 산수가 틀렸나 보다. 내가 지금 P5의 값이 빵이라고 써놓고 P2라고 대입했네요. 멍청하게. 멍청해. 집중력 상실해버렸어. 자, 다시 합시다. P한테 5 대입하겠습니다. 근데 눈을 아까 4명이나 더 눈을 달고 있었는데 쌤 저 5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5 대입했더니 7인가요? 네. 5 대입했더니 따라서 5A 플러스 B의 값은 빵입니다. 그럼 뺐더니 A의 값이 몇이야? A는 2, B의 값은 마이너스 10. 그래서 몫의 값이 요게 2x-10이라고요? 거기다 지금 4만 대입하고 있습니다. 4 대입했습니다. 앞에 게 2였던 거 아까?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죠? 네,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351번은 x의 20승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x의 20승의 값을 x-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은 qx, 나머지는 r입니다. 근데 qx라고 하는 식의 상수항을 포함해가지고 개수의 총합의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개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알아야 돼. 아마 알 것 같은데? 그럼 a는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개수의 총합이 갖는 의미. 상수항을 포함해서 그쵸. 우리가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라고 한다면 여기서 상수항을 포함해서 개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개수의 총합의 값은 결국 1-2 플러스 3 플러스 5의 값이 개수의 총합인데 그건 함수한테 그냥 1만 대입한 게 개수의 총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수의 총합의 개념이 시간대 1만 대입한 거기 때문에 요게 지금 개수의 총합입니다. 그 값을 구하시고요. 나머지 값을 구해서 문제 풀면 좋겠습니다. x의 20승의 값을 x-2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은 qx고 나머지 값은 r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qx 값도 필요하다고 하네. qx 값. qx한테 1 대입한 게 필요하다고? 나머지는 어떻게 알지? 나머지? 나머지 2만 대입하면 나머지예요? 왼쪽에 2 대입했던 2의 20승, 오른쪽은 r입니다. r의 값은 2의 20승입니다. 그리고 q한테 1만 대입한 게 필요하다고요? x한테 1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1의 값이 마이너스 q1 플러스 r이에요? 따라서 q1 값이 누구라고요? 20승 마이너스. 두 개 값을 더하라고? 더한 게 답이 없다? 두 개의 2의 20승과 답이 몇 번이에요? 3. 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앞에까지는 지금 레벨 1이어서 문제가 그냥 단순 산수 문제밖에 없습니다. 352번으로 갔습니다. 352번은 쌤은 문제를 보니까 싹 다 x 플러스로 난 나머지, x 플러스로 난 나머지, x 플러스로 난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앞으로 수식을 쓸 때 이런 값을 되게 많이 사용할 모양이야. 그래서 매번 이거 쓰기 싫으니까 이걸 A, 이걸 B라고 치환하고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x 플러스로 난 나머지의 값 2라고 하니까 뭐라고 쓸 거냐? a 플러스 b의 값 2라고요? 두 번째는 고백값을 x 플러스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a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때 문제 요구한 건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나머지인가요? 그럼 꼴랑 곱셈공식밖에 없네.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대입했습니다. 앞에 거는 8이고요. 뒤에 건 6인가요? 맞게 산수인지 모르겠어요. 검사해 주셔야 돼요.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353번으로 갔습니다. 353번은 당시 fx라는 식이 몇 차식인지는 언급한 적이 없고 x 곱하기 fx-1을 x-1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12라고 하거든? 그럼 가에서 알고 있는 거는 2 대입한 게 10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2 대입하겠습니다.
나에서는 1 대입하면 된다고요? 1 대입했더니 3 곱하기 f2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 하고 그냥 뻔한 문제인 거네? fx의 값을 x-1 곱하기 x-2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은 누구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머지 값 몇 차식이라고요? 1차식이어서 1차식 가정했습니다. 숫자 대입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다 지워지고 a 플러스 b만 남고요. 1 대입한 게 누구라고요? 두 번째 건 2 대입하고 있습니다. 2 대입했더니 2 대입하면 다 지워지고 2a 플러스 b의 값은 누구죠? 10. 따라서 a의 값은 b의 값은 대입했습니다. 4x 플러스입니다. 10 대입했습니다. 42가 답인가요? 54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레벨 2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항등식 문제입니다. 항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 네 가지 표현이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또 어떤 게 항등식이죠?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더 있죠? 항등식에 대한 표현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표현이 또 항등식을 지칭하는 거죠? 삼차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다. x라는 문제는 항등식입니다. 표현을 보시면 항등식 풀런 얘기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써있기 때문에 항등식 문제고요. 다만 차수의 값을 모르고 있는 나는 fx 차수를 모르겠거든. 차수 고민할 필요가 없네. 객관식이 위력이 있네. 싹 다 객관식부가 1차식인가요? 그럼 너 1차식 해 그러면. 하지만 1차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수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거든. 거의 대부분의 주관식 문제라고 한다면 좀 객관식이지만 주관식을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차수의 값을 확인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문제 풉니다. 그럼 좌변값은 몇 차인 거야? 예. 네, 좌변값 2n 차예요? 우변값은 몇 차인 거죠? 우변값은 n 플러스 1차라고요? 네, 맞게 썼나? 네,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차수의 값이 똑같으면 2n과 n 플러스 1이 똑같아야지 차수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확인해봐도 n값은 1차인 거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객관식부가 1차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차수의 값이 누군지 몰랐을 땐 차수의 값을 가정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ax 플러스 b로 놓고 산수에서 똑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네. 자, 산수에 똑같다고 놓고 풀겠습니다. 좌변값은 ax 우변값 쓰고 있습니다. 우변값은 대입해가지고 x 플러스를 대입해서 x를 곱하라고 x 플러스를 대입하면 ax 플러스 a 플러스 b 거기다 x를 곱했습니다. 맞게 썼나요? 따라서 b의 값은요? a의 값은요? 3x-3이 답인가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55번입니다. 355번은 그냥 보편적인 수준의 문제인데 fx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들을 수식화시켜서 쓰는 게 가능한가요?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4분의 1 x-1의 값을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해서 백성한 거죠? 이 식을 fx제곱? fx제곱은 누구야? 4분의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인수분해해서 쓰겠습니다. 4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x 마이너스로 인수분해했습니다. 이걸로 나누었더니 몫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고요.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나머지 몇 차식이죠? 네, 2차식으로 나누겠으니까 나머지 1차식입니다. 가정하겠습니다. A하고 B의 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1 대입했습니다. X한테 1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이번에 X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좌변이 누구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백승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백승이면 플러스 2분의 1의 백승하고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1 대입도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남는 녀석의 값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요. 나는 A, B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답으로 구하는 녀석의 값은 뭘 구하라고요? 2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라고요? 자, 두 개 연립했습니다. 두 개씩을 더했습니다. 그럼 두 개씩을 더하면 2B의 값은 2의 백승분의 1이라고요? 그럼 B의 값이 누구예요? 예, 101승. A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A 값은 누구예요? 뭐만 바꾸면 되나요?
그럼 답은 A, B 더한 녀석이 빵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답은 결국 A 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답은 요게 답이네요. 자, 그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는 레벨 2의 문제들인데 이제 좀 문제다운 문제 나오는 건가 봐요. 아직까지는 쉬운 문제였고요. 최고 참교수값 1이고 356번이 최고 참교수값 1인 2차식이 있는데 x-로 나누기 했을 때 목색값은 Q1x입니다. 나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fx를 x-2로 나누기 했을 때 목색값은 설명이 나왔는데 나머지 또한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조건식은 이렇게 두 개 줄 테니까 이것들을 사용해서 f3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참교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목색값만 설명했고 나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 나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해서 나머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 fx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fx의 값을 제일 처음에 x-로 나누겠습니다. 목색값은 q1x입니다. 나머지가 누구야? 상수. 근데 상수인데 그게 좀 걱정이다. 그리고 fx의 값은 x-로 나누기 했을 때 목색값은 q2x인데 나머지를 또 모르잖아. 그 나머지 어떻게 쓸 거야? 1차적으로 나누니까 다 숫자일 건데 숫자를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문자로 가정해야 되겠네? 이때 나머지의 값은 r온이라고 할까? 근데 나머지의 값 r2라고 할까요? 근데 나머지 정리에 따르면 r온 값이 누군데요? 1대2 관계 나머지인가요? r2의 값은 마찬가지 2대2 관계 나머지인가요? 자,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충 뭐 연립하라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연립하는 얘기지? 1대2 반 녀석과 2대2 관계 똑같다고? 뭔 소리야 이 소리가? 아, 여기다 1대2 반하는 얘기인가? 여기다 x한테 1대2 하게 되면 뭐가 되는데? f1의 값은 마이너스 q21 r2인데 r2의 값이 f2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값이 지금 f2라고? 가해서?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래서 이 값은 0인 거 알겠네? 이된 거 맞나요? 그런데 Q한테 1 대입한 거? 야, 씨, 여기다 어떻게 1 대입하지? 1 대입하라며, 지금. 근데 이 값은 누구라고요, 지금? 모르죠? 목색값한테 1 대입한 거, 목색값한테 1 대입한 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더해서 6이라고 이거 어떻게 써먹지, 그를? 1 대입한 거는, 여기다 1 대입한 거 식을 쓰면은 문제가 좀 생기는 거 아니야? 1 대입하면 좌변값은 F1. 우변값 1 대입했더니 지워져? 근데 이 값도 F1이잖아. 근데 우리 그 F의 값이 0인 것도 알고 있다고요? 이 값들이 둘 다 0하고 0인 건 알고 있지만 이 값은 알 수가 없나요? 1 대입한다고 알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지? 1 대입한다고 지금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1 대입한다고 지금 해결되지 못해. 나는 지금 이 값을 구할 엄두가 안 나. 어떻게 해야 되지? F2? F2? Q2일? 여기서 또 문제 해결하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더해서 6이다.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 값을. 그럼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 지금. 풀다 막혔을 때 목색값을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최고참 계수가 1이라고 줬나요? 이걸 안 써먹고 있었네, 이거를. 맞아요? 그럼 최고참 계수 1이면 선생님 지금 Q1X의 값 이제부터 가정해야 될 것 같아. Q1X의 값을 가정할 생각인데 Q1X의 값은 어떤 값일까? 최고참 계수가 1일까? 이 뒤에 건 누군지 모르죠. 근데 Q2X 값도 마찬가지 아닌가? Q2X 값도 최고참 계수가 1이 나오려면 X 어쩌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미수를 넣어서 이제 풀면 될 것 같은데 이 값을 뭐라고 할까? 알파벳 A, B는 소문자 A, B는 지금까지 없었지. 이 값을 플러스 A라고 할게요. 이건 플러스 B라고 할게요. 목색값을 가정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녀석의 정체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A라고 잡은 거 이건 X 플러스 B라고 잡은 건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그럼 목색값은 가정했고요. R온의 값은 빵이라고요? R온 값은 빵입니다. R2의 값은 모릅니다.
근데 R2의 값은 뭐랑 똑같다고 했어? R2의 값은 FE? 근데 방금 전에 FE의 값은 Q2라고 똑같다고? 여기다 1 대입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나? 이거 두 개씩은 같은 식이라며. 두 개씩은 같은 식이고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A가 누군지 알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A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지? FE를 누군지 모르는데 1 대입했을 때가 누구야? 1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1 플러스 B라고? 근데 FE를 어차피 누군지 모르잖아. FE를 알아? 어? 여기서 FE를 알아? 네. 그럼 이게 누구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고 FE의 값은? 여기다 대입했더니? 플러스 그게 빵이라고요? 그럼 나온 식은 A 마이너스 B의 값이 누구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이 시간 한번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 식이 이거네. Q1한테 1 대입한 건 누구라고요? Q1한테 1 대입하면은? Q2한테 1 대입하면은? 플러스 연립하면 되겠다. 막히니까 목색값을 가정했고요. 목색값을 가정한 다음에 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두 개 연립하려고요. 한 식은 A 플러스 B의 값이 4라고요. 두 식을 더했더니 A가 누구예요? 2분의 4 A의 값은 2분의 3이고 B의 값은? 2분의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하죠? 2라고 대답했다 2분의 5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fx 아는 거 아니야? fx 누구라는 얘기예요? x-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3 거기다 3 대입하시라고요? 3 대입했더니 답이 뭐예요? 네, 그러네요. 조금 까다로운데 막혔을 때는 목색값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앞으로는. 자, 선생님이 좀 걱정되는 건 지금 눈빛들이 다 흐려져 있는 상태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자, 3차 방식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밥 먹듯이 푸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모든 참고서와 똑같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간되고 있는 모든 책은 이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라고 하는데 당신들 학교 시험에도 이거 학교 시험 워낙 잘 나오거든? 약간 변형해서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3차 방식 fx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1대2번 2라고 얘기했고요. 완전 제곱식 나누기 했을 때 못과 나머지가 똑같다고 합니다. 2차식으로 나누기 할 거니까 나머지는 몇 차죠? 3차. 그런데 그 못과 나머지의 값은 같은 값입니다. 그럼 그 1차의 값을 가정하는 게 먼저겠네? 그런데 fx의 값을 x-를 3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은 rx라고 하거든? rx는 몇 차식이죠? 1차 3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몇 차죠? 하나 중간중간에 눈을 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졸려서 그런 거 아니죠? 네. 근데 r한테 0 대입한 거랑 r한테 3 대입한 게 똑같다고 하거든?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0 대입한 거랑 3 대입한 게 함수값이 똑같다고? 그럼 대칭축이 대칭축 2분의 3이라는 얘기네. 그래야지 0 대입한 거랑 3 대입한 게 똑같으니까. 그럼 대칭축 가지고 식도 하나 세울 수 있긴 하겠다. A, B의 식을. 자, 일단 식을 먼저 써봅시다. 먼저 알고 있던 사실은 fx의 값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게 했더니 목색 값이랑 나머지 값 모르거든 지금. 목과 나머지의 값을 가정합시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게 했을 때 목과 나머지는 똑같은 거라고 하니까 목과 나머지는 같은 걸로 잡았는데요. 1 대입했을 때 2라면서요. 그럼 첫 번째 알고 있는 식은 1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네, 요게 2라는 식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점은 문자가 이미 5개인가요? 문자 이미 5개여서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자 얘기하기를 x-를 3승으로 나누기 하라며? x-를 3승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 구하라고 얘기한 거잖아. 어떻게 하지? x-를 3승으로 나누는 게 한 나머지를 못 구하겠다. 어떻게 하냐?
우리 지금 5명이나 있고 수업은 있잖아. 주고받으면서 수업을 하는 게 제일 정상적인 수업이거든? 지금 나 혼자 일방적으로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 근데 슬슬 졸기도 하고, 졸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집중해가지고 몰입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대답할 걸 준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지금. 자, 이제 대답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쌤은 지금 2차식으로 나누기 한 목과 나머지에 대한 식을 이용해서 3차식으로 나누기 한 나머지 값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지금.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가지고 3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에 대한 문제를 풀고 싶단 말이야, 지금. 목 쓰고 나머지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x-를 3승으로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 푸는 방법은 되게 많을 건데 쌤은 일단 이런 방법을 선택해 볼게.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마이너스 d 플러스 2라고 해서 대입하려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뭔가 보이지 않을까? 대입했더니 이 식은 x-의 제곱 곱하기 d 곱하기 x-1 플러스 2로 바뀌나? 그 다음 녀석의 값도 d 곱하기 x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앞에 녀석은 이렇게 곱한 녀석이 x-1 3승인가? 그럼 몫의 값이 d라는 거 아니야? 나머지 값은 누구란 얘기야? 2차 이하의 식들이 다 나머지란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값은 2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dx-d 플러스 2가 요게 나머지란 얘기 아니에요? 문자의 값을 3개 잡고 풀고 있었는데 문자 3개 필요 없었네. 이런 2차식이네 지금. 얘가 뭐 대입한 게 똑같다고요? 이면서 네. 그럼 d만 구하면 되는 거네. 문자 하나네. 0 대입했습니다. 4 마이너스 뭐라고요? 4 마이너스 0 대입한 게 4-d예요? 그 다음은 3 대입했습니다. d 플러스 2 두 개 값이 똑같다고 나왔습니다. 3D의 값이 마이너스 6입니다. D의 값은? D의 값이 마이너스 3이었을 때 5 대입을 하면서 그러면은 먼저 5를 대입한 다음에 나중에 D 대입하자. 여기다 5 대입하게 되면은 앞에 건 32, 34, 5 대입했더니 4D, 4D 플러스 34입니다. 거기다 D의 값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니까 누구라고요? 왜? 마이너스 3 아니야? 3D가 마이너스 6. 왜 그럼 3D가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예요? 내 잘못 아니야. 동주 탓으로. 내가 말했는데 아까 누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 그랬어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누구예요? 네, 이게 답이네요. 여기까지는 방금 풀었던 문제는 모든 참고서에 나와있고 학교 시험도 엄청 잘 나온 문제입니다. 방금 문제. 실은 학교 시험에 당신들 보는 모든 학교가 시험 문제 방금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 근데 학교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무려 100회분에 이르는 기출문제를 풀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볼 겁니다. 그럼 나올 때마다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20번만 나는데 여전히 틀리면 그건 최악입니다. 358번으로 갔습니다. 358번엔 최고참계수 1인 다항식인데 3차식이라고 합니다. 최고참계수 1, 3차식이라고 얘기했고요. A, B를 곱해서 10이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개 없잖아. 1하고 10하고 2하고 5밖에 없잖아. 근데 A, B, 6을 대입해서 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아까 전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 설명해 줄 때 대입에서 빵 나오면 인수로 간다는 거 설명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PX라는 식을 알고 있습니다. PX가 누구라고요? x 마이너스 a 네. 이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PX가 될 수 있는 건 어차피 뻔한 거 아니야? X-1이라고 X-10이든지 아니면 X-2하고 X-5밖에 없어요? 네. 500값이 10이 되는 약수의 값들은? 그런데 여기다 지금 1대입에서 마이너스 2이 나온 것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다 1대입 했습니다. 이건 안 되겠네. 1대입 했습니다.
마이너스 20 맞아요? 그럼 뒤에 거 가지고 문제 풀란 얘기고요. 거기다 3만 대입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믿어도 돼? 자, 359번으로 갔습니다. 359번 문제는 상수항이 아닌 상수함수가 아닌 두 함수가 있다고 얘기한 것 같고, fx의 값을 gx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은 qx, 나머지 값은 rx입니다. 뭐 뻔히 fx라는 녀석의 값을 gx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은 qx, 나머지 값 rx일 거고요. 그리고 rx의 값은 gx보다 fx의 차수는 gx의 차수보다 작지 않다고? 작지 않다 이 설명만 가지고 풀라고? 차수가 똑같으면 몫의 값이 누군데? 차수가 똑같으면 몫이 몇 차가 돼? 상수. 네, 몫의 값이 상수가 될 수도 있겠죠? 차수가 f가 더 차수가 크다면 몫의 값 1차 이상이식이 되겠죠? 근데 지금 차수의 값은 크거나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작지 않다는 얘기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요. 차수의 값이 f하고 g의 값은 차수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f에서 r을 뺀 녀석의 값은 gx가 인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가? f에서 rx를 뺀 녀석 자체가 gx가 인수인 거 맞아요? 첫 번째 기억은 참이네요. 두 번째, fx하고 gx를 더한 녀석의 값을 g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은 여전히 똑같이 rx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니은 때문에 내가 지금 fx한테 gx를 더하게 되면은 gx, qx, 바로 얘기도 이해하겠지? gx 곱하기 qx 플러스 1 플러스 rx인가요? 네. 그럼 여전히 나머지는 rx인 거 맞아요? 네. 세 번째, fx의 값을 q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이 rx인지 물어봤거든? 이게 좀 애매하다, 디귿이. fx를 qx로 나누기 하면 나머지가 rx가 맞으려나? 틀리려나? 맞아, 틀려. 선생님, 똑같은 식이잖아요. 뭐, gx로 나누기 했을 때도 나머지는 rx지만, 이 식토의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기니까 순서만 바꿨으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qx로 나누기 했을 때 여전히 뒤에 남은 건 rx잖아요. 맞아, 틀려.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자, 어떤 숫자 제일 땡기는 숫자가 지금 내가 뭐가 땡기지? 오늘 며칠이냐? 1월 2일? 숫자 별로 안 예쁘네.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20? 28? 28? 28? 28을 5로 나누기 하면 나머지가 뭐지? 3. 28, 부적절하다. 6으로 나누면 나머지 누구지? 4. 28을 6으로 나누기 했어. 그럼 몫의 값이 4인가? 나머지의 값은? 하지만 4로 나누기 하면 나머지 4야? 얘는 뭐지? 4로 나누기 하면 몫의 값이 달라져요? 이런 일이 생기겠네. 여기 앞에 거 뒤에 거 숫자 바꾼다고 해서 여전히 나머지 값이 동일한 건 아니네. 우리는 뭘 만족해야 되니까? 나누기 하게 되면은 얘보다는 얘가 더 작아야 돼요? 얘보다는 얘가 더 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럼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야, 이거 두 개 바꿔 쓴다고 한다면 바꿔 쓴다고 해서 항상 그 나머지 값이 식 자체로는 똑같지만 그 나머지가 똑같이 유지되진 않아. 차수의 값을 확인해 봐야 돼. 만약에 fx의 값을 이게 fx가 만약 4차식이라고 해보자. 4차식을 4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는 이 몫의 값이 상수죠. 맞죠? 근데 4차식의 값을 만약에 3차식으로 나누기 하면 몫의 값은 1차죠. 그럼 3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이게 4차고 얘가 3차고 1차라고 한다면 나머지의 값은 2차인가요? 하지만 앞뒤를 바꿔 쓰게 되면 4차식의 값을 1차식으로 나누기 하면 몫의 값이 3차인 건 맞을 건데 1차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에 갭이 발생하겠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앞뒤를 바꿔 쓴다고 해서 나머지의 값이 똑같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해서 디귿을 틀린다고 보라는 얘기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식으로서 똑같은 식이라고 해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건 문제지 본질적으로 나머지의 값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이제 레벨 3 문제입니다. 레벨 3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꼴랑 3개밖에 없어? 아주 유명한 문제. 나머지 정리 문제 중에서 숫자를 대입했을 때 분수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제. 이 문제는 몇 번 경험하고 나면 풀이 방법 자체를 기억하게 되는 문제 형태야. 자, 우리는 다들 고등수학상을 공부하면서 경험한 적 있을 거거든? fx의 값은 3차식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다 분수값이 나와, 지금. 어떻게 하지? 기억하고 있나요, 혹시 풀이 방법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 또 배우고 앞으로 또 배우고 학교 시험 볼 때까지 여러 번 배울 거거든요? 여러 번 배우면 이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F한테 1대2 반값이 3분의 1이라고 얘기했고요. F한테 2대2 반값이 4분의 1이라고 줬으면 아마 니네가 어떻게 풀지 감을 잡았으려나? F3의 값은 5분의 3이고요. F4의 값은 이게 3분의 1이라고? 요거 하나가 좀 배신 때리네. 얘를 6분의 4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러면 분자의 값은 그냥 대입한 숫자 그대로인가? 1대2 밤 1, 2대2 밤 2, 3대2 밤 3, 4대2 밤 4. 분모의 값은 이만큼 큰 거, 이만큼 큰 거, 이만큼 큰 거, 이만큼 큰 거. 그러네. 뭔가 패턴이 있다. 이 문제는 한 번 더 바꿉시다. 분모의 값을 없애려고 분수가 있으면 풀기 불편할 것 같으니까 분모의 값을 없애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분수의 값을 없애는 게 포인트인 거네. 분수를 없애는 게 포인트인 거고 이제 이걸 해석해야 돼. 이렇게까지 변형했으면 해석해야 되는데 자, 이거 해석에 성공해 봅시다. 그럼 먼저 2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F한테 1대입에서 1, F한테 2대입에서 2, F한테 3대입에서 3.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많이 하는 거잖아. fx가 누구냐고. 최고차계수 누군지 모릅니다. x-x-x-3이라고 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1대입하면 2대입하면 3대입하면 다 빵이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x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1대입하면 1, 2대입하면 2, 3대입하면 3이니까요? 야, 그렇다면 방금 전에 설명해 준 걸 예시 삼아서 니네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자,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fx를 알 수 있다고요? 난 fx는 몰라. 난 죽었다 깨어나도 fx는 못 구할 것 같아.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관찰력의 싸움인데? 선생님이 알려주고 말면 괜찮은데 빨리 하는데 시간을 지금 끌고 있는 이유는 니네한테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게 더 오래 기억에 남아. 자, 동그라미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왼쪽에 뭐라고 쓰고 싶어. 지금 fx라고 쓰고 싶진 않아. x 플러스 1. 네, 이제 생각이란 걸 하셨어요. 이 녀석은 x 플러스 2 fx한테 1, 2, 3, 4를 대입한 건가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함계수의 값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이건 몇 차식이야? 4차식이네. 그래서 내가 지금 x-를 x-2, x-3, x-4라고 쓴다면은 1, 2, 3, 4 대입한 게 빵밖에 안 나오니까 오른쪽에 뭐라고 쓸 건데요? 네. 이제 경험해 보시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네? A를 모르네? 그죠? A를 모르면은, 선생님 여기 있는 거 4개나 있었으니까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지 않아요? 선생님, 1대입해봐요. 1대입하면 왼쪽은 3F1. 오른쪽은 1대입하면 지워지고 1. A를 구할 수가 없네. 그럼 2대입하면 구할 수 있나? 니네 2대입하면 구할 수 있어? A를? 1, 2, 3, 4 대입하면 절대 A 못 구해. A를 알아야지만 나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A를 어떻게 구할래? A를 구하는 포인트는 좌변에 있습니다. 1, 2, 3, 4를 대입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대입한 좌변값이 빵인가요?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3, 4, 5, 6) 곱했습니다. 360? 360이면 A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네, 이제 fx 거의 다 구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gx 구하라고요. gx? gx가 누군데요?
x만 이항에서 없애라는 얘기예요? 네, gx 다 하고 있습니다. gx한테 7대입하기 일어납니다. 7대입했습니다. 7대입했더니 6, 5, 4, 3이야? 답이 누구예요? 네, 답은 1이 답이네요. 네, 이 문제는 시험 보기 전에 굉장히 많이 풉니다. 그래서 분수의 값이 나왔을 때는 분수를 없애고 식을 세울 때 fx를 세우는 게 아니라 fx 앞에 뭐가 덧붙여져 있는 거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학습을 통해 터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361번 문제는 4창의 개수의 값이 1인 4차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fx라는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은 x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은 1차식이라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식을 세운 다음에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식 세우자. 첫 번째, 오른쪽에서 다 지워야 되겠구나. 처음에 fx라는 식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이거든? 이걸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q1x, 나머지의 값은 x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 똑같은 fx의 값을,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되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qtx로 잡았고요. 나머지의 값은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f한테 마이너스 x를 대입한 녀석의 값을 이걸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를 묻고 있거든? 그러면은 첫 번 식한테 대입할 거야? 두 번 식한테 대입할 거야? 첫 번째 걸로 풀 거야? 두 번째 걸로 풀 거야? 기억을 첫 번째 식으로 풀 거야? 두 번째 식으로 풀 거야? 네, 첫 번째 식한테 x값한테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겠구만. 첫 번째 식한테 x값한테 마이너스 x만 대입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대입했더니 좌변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q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인가요? 그래서 f 마이너스 x의 값을 이걸로 나누게 했더니 나머지의 값은 마이너스 x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틀렸나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fx의 값을 이 두 개식으로 나누게 한 몫의 값의 상수항은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상수항의 값은 여기서 2하고 여기 q1x의 상수항을 곱해서 fx의 상수항이 결정되는 거잖아. 맞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2하고 q2x의 상수항을 곱해야지만 거기서 fx의 상수항이 결정될 거 아니야? 앞에 있는 2하고 여기는 2는 똑같으니까 q1x하고 q2x의 상수항은 똑같겠네요? 그래서 얘는 참인가요? 몫의 값들은 상수항이 똑같을 겁니다. fx 값이랑 f-x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식인지 묻고 있습니다. 똑같은 식이 맞아? 똑같은 식이 맞냐고. fx하고 f-x는 똑같은 식이 맞나? 자, 우리가 방금 기억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 같은데, 기억을 통해서 fx도 2번에서 fx도 최고층계수 1인 4차식인데 그 녀석을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게 하면 몫의 값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라고? 그런데 f 마이너스 x의 값도 기억에서 확인했잖아. 이 값도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게 하면은 몫의 값이 있을 건데 나머지 값이 마이너스 x라며. 그럼 이 식 두 개는 같은 식일까? 의심들지? 찝찝하지? 그럼 확인합시다. 확인하겠습니다. fx의 값에 대해서 몫의 값을 가정해 보려고 합니다. 몫의 값은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지금 최고차항계수의 값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걸 모르고 온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거를 이거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정했으면 좋겠는데 뭐 bx 플러스 c라고 놓을까? 그러면 그 다음 녀석의 식은 f-x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려고 하거든? f-x의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썼을 때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뭐가 달라지는 거지?
여기는 q2x를 알아야 되는 건가? q2x의 값은 뭐라고 할 건데? x의 제곱이 똑같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cx라고 할까? 아니다, cx가 아니라 dx라고 할까? 상수항은 똑같아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은 일단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거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곱하기 아니지, 내가 여기가 왜 마이너스였지? 2번에서 했던 거지? 아이고야, 왜 플러스 x야? 이거 마이너스 x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x의 값이 fx였고, 그리고 f 마이너스 x의 값 이게 지금 fx였고, 이게 두 번째 식이었지. fx의 값을 첫 번째 식에서 구해보려고. 첫 번째 식에서 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q1x의 값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야 돼요. 얘는 다른 거죠. 여기 dx라고 해봤습니다. 두 개는 같은 식이어야 돼요. 그리고 f한테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 마이너스 x를 첫 번째 식한테 대입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dx 플러스 c 마이너스 x인가요? 우리의 바람은 요게 지금 똑같은 식인지를 검토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식인지 검토하는 건데 원래 이건 똑같은 식이죠. fx, fx. 그러면은 비교할 거는 bx가 들어가 있는 식을 비교했으면 좋겠는데 3차함계수 비교해볼까? 3차함계수? 위에 거의 3차함계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B 플러스 뭐라고? B-1. b-1이라고요? 밑에 거의 3차함계수는 이거라고요? 근데 식이 더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함계수 구해볼까? 2차함계수? 위에 건 2차함계수가 누군데? 2차함계수가 뭐라고? 2차항은 2하고 마이너스 b하고 c하고 c 플러스 2 마이너스 b인가? 밑에 건 2차항계수가 플러스 D 플러스 2 플러스 d 플러스 c? 그럼 2의 값은 소거하고 c의 값도 소거하면 마이너스 b하고 d의 값은 똑같은 값이야? 요게 똑같다고 지금? 그럼 같은 식 맞아? 그러면 실은 지금 확인해서 똑같은 것까지 확인했는데 찝찝해서 확인까지 했는데 아까 전에도 이미 똑같은 식인 거 알 수 있지 않았나? 똑같은 식을 똑같은 식이 아니구나. 최고차함계수가 1인 똑같은 4차식이야. fx의 값을 이걸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랑 나머지 값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x의 값을 대입하게 됐을 때는 이게 좀 똑같은 식이라며. 그때 나머지도 똑같다며. 확인 안 하면 애매하다. 확인하지 않으면 애매해서 확인했어야 되겠다. 이때는 넘겨짚을 풀 수는 없겠다. 본질적으로 이거는 최고차함계수 1인식은 똑같은 식이긴 하지만 이건 x가 들어있는 식이고 마이너스 x 들어있는 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을 똑같다고 한다고 이 두 개씩을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확인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대입해서 확인해서 답이 4번인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고난도 문제 중에 마지막에 362번이죠. 네. 362번으로 갔습니다. 얘는 좀 쉬웠으면 좋겠다. 2차 다항식이래. 쉽겠네. 차수의 값이 2차라고 얘기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다항식이 많이 나보지? 한두 개가 아닌가 봐. 가능한 모든 2차식을 다 구하래. 이게 또 어렵네. 조건을 만족하는 2차식이 한 개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 여러 개의 합의값을 QX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는 2차식 곱하기 2차식이니까 4차식인데 4차식의 값을 X 곱하기 X-3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와 떨어집니다. 얘는 4차식이라고? 그럼 0 대입해볼까?
5분 동안 풀 수가 없네. 남은 시간이 6분 동안 풀어볼게요. 빵 대입했을 때 요 녀석의 값이 빵 또는 3 대입했을 때 요 녀석의 값이 빵이라고요? 연결된 거 맞죠? 네. 빵 대비도 빵해야 되고 3 대비도 빵해야 되는데 px의 값은 1 대입한 걸 2 대입한 게 곱해서 빵이라고? 여기가 가운데 또는이 맞아? 또는이야 그리고야? 아 그러네. 빵 x도 인수고 x-3도 동시에 다 인수니까 빵 대비 스도 빵이어야 되고 그리고 3 대비 스도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족해야 되는 거는 3개를 만족해야 돼요. 3개를.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고 3번도 지금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px의 값 2차 함수라며. 그러면 상황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P1이 빵이거나 또는 P가 빵일 수도 있죠. 둘 다 빵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는 P1의 값이 빵이거나 또는 P의 값이 빵입니다. 두 번째 식에서는 P0의 값이 0이거나 또는 P3, 0의 값이 3이라고요. 세 번째 식에서는 P3의 값이 0이거나 또는 P3의 값이 3이거나인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총 다 해서 8가지 경우가 있네요. 아우. 8가지 경우의 함수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가능한 2차 함수를 다 찾으라는 얘기구만. 일단은 짝짓기를 좀 해볼까요? P빵의 값이 빵이고 P3의 값이 빵일 수도 있고 P빵의 값이 빵이고 P3의 값이 3일 수도 있고 P빵의 값이 3이고 P3의 값이 빵일 수도 있고 둘 다 3일 수도 있나요? 네, 이해된 거 맞죠? 그리고 P1의 값이 빵인 거 P2의 값이 빵인 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제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이런 8가지를 다 생각하세요. 날 죽여요. 못해요. 8가지에 대해서 2차 함수로 가능한 걸 찾으세요. 첫 번째 줄이 가능해요? 2차 함수는 x축과 만난 교점이 많아야 2개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빵 대비도 빵, 3 대비도 빵, 1 대비도 빵인 건 불가능이죠? 두 번째 가능해요? 두 번째도 불가능하죠. 3개나 빵인 건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2개가 빵인가? 2개가 빵이면 인수의 값이 px의 값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데? 최고 중에서 몰라. ax 곱하기 x-로 잡아야 돼? 근데 3 대입했을 때 3 나와야 돼? 3 대입했더니 a는 2분의 1? 3 대입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하나 구했어 이제. 이제 두 번째. 이건 또 가능한가? 가능해요? a 곱하기 x 곱하기 x-인데 3 대입했을 때 3 나온다고? a가 누구야? 네. 이제 2개 구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이것도 가능한 건가? 최고 참계수는 모르는데 x-1이라고 x-3이 인수인가요? 빵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돼? a는요? 1? 그 다음 녀석의 값은 px의 값이 누구라고? a 곱하기 x-2 곱하기 x-3인가요? 근데 지금 0 대입했을 때 3 나와야 돼요? a는? 아이고야. 자, 그 다음 녀석은 식은 좀 다르게 세우려고요. 그 다음 식은 0 대입함 3, 3 대입함 3인 걸 이용하려고요. 그럼 p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 참계수 a x 곱하기 x-3 곱하기 플러스 3? 이러면 0 대입해도 3, 3 대입해도 3? 1 대입했을 때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1 대입해봐 빨리.
이거야? 1, 2, 번개 빵이라고요? A의 값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때 px의 값은 똑같이 식을 세워요. ax x-3 플러스 3 2 대입했을 때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똑같네. 이제 다 차였습니다. 6개 차였는데 6개 중에 한 녀석은 겹치는 거야? 겹치니까 이거 한 번만 세야 될까요? 문제에서 완족하는 모든 px 값들의 합의 값을 qx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할 일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다른 것들을 만들지 봐봐. 다 달라요? 네. 혹시 최고차함계수 2분의 3이니까 앞에 4개랑 겹치는 거 없죠? 그럼 다 더해서 4를 대입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괴롭고요. 각각 4를 대입해 더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건데 4 대입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3. 마지막이 4 대입했습니다. 이거 네 번째가 1인가요? 맞아요? 마지막에 4 대입하면은 9. 네, 그거 맞습니다. 다 더했더니 27인가? 네. 못 해먹겠네, 못 해먹겠어. 자, 여기 현재 페이지까지 숙제로 다 풀어놓은 게 다음 목요일까지 숙제입니다. 네, 공식도 다 외우시고요. 곱셈 공식 프린트 드린 거요. 그리고 지금 1장하고 2장 다 풀어오는 게 숙제인데요. 할 수 있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 미루면 하기 싫어져.